1968년 1월 21일 밤 10시경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와 인접한 자하문 근처에서 갑작스런 총성과 폭풍이 울려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은 북한군 제124군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 경찰의 불심 검문을 받자 소지에 있던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무차별하게 인명을 살상하고 도주한 사건이다. 당초 북한은 60년대 초까지 평화 공세를 취해왔지만 후반 들어 한국의 경제 성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남 공작 활동이 어렵게 되자 적극적 폭력 전략으로 바꾸고 요인 암살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급기야 청와대를 습격하는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다. 침투에 앞서 북한은 치밀한 계획하에 공격 목표와 날짜를 미리 정하고 침투할 청와대 내부 구조까지 면밀히 분석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다. 1968년 1월 16일 인민군 장교들로 구성된 무장공비 31명은 완전 무장을 갖추고 영하 25도의 강추위 속에 황해도 연산을 드디어 출발했다. 다음 날인 1월 17일 밤 11시경 무장공비들은 첫 관문인 미 제2사단 지역 남방 반개선 철책을 소리 없이 통과하고 있었다. 당시 이들이 이곳을 택한 건 한국군으로 오인할 수 있었고 철책 또한 낡은 구형인 탓도 있었다.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이들은 1월 18일 새벽 2시경 한국군 제26사단 마크를 부착하고 야음을 이용 일렬 종대로 능선을 타고 침투, 석포리와 모래동 인근에 도착해 1차 수경을 하며 다음 침투 목표를 점검했다. 1차 수경을 마친 무장공비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너 법원리 동북강 4km 지점인 신봉산까지 침투, 2차 수경에 들어갔다. 19일 오후 2시경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휴식을 취하고 있던 무장공비들은 법원리 야산에 나무하러 온 우씨 사형제를 발견 억류한 채 이들의 처리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당시 우씨 형제들은 지형 등을 물으며 협박하던 무장공비들 앞에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훈련한 뒤에는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한편 무장공비들은 법원리 뒷산을 곧바로 출발하여 서울을 향해 급속 산악 행군을 시작했다. 급속 행군은 약 30kg의 중무장한 군인이 시간당 10km를 주파하는 구보로 당시 분석으로는 믿기 힘든 속도였다. 1월 20일 아침 7시 침투 속도를 높인 무장공비들은 노구산을 경유 비봉 북방에 도착, 본부의 지령을 유지하며 낮 동안 휴식을 취했다. 한편 우씨 형제들의 신고를 접한 파주경찰은 즉시 현장에 병력을 출동시켰고 인근 25사단 3개 대대가 주변 수색작전을 전개했지만 무장공비들은 이미 작전지역을 벗어난 상태였다. 아군의 대대적인 수색을 피해가며 무장공비들은 비봉 승가사 부근에 도착, 마지막 휴식을 취하며 최종 목표를 점검했다. 21일 저녁 아군은 공수단과 제34단 병력까지 증강 배치됐고 경찰도 홍제동, 정릉, 북악산에 이르는 선에서 빈틈없는 수색작전을 전개해 나갔다. 1968년 1월 21일 밤 8시경 드디어 무장공비들은 아군의 비상경계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하문 근처 세검정길을 따라 2열 총대로 내려오고 있었다. 이때 때마침 출동한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에게 검문을 당하자 순식간에 무장공비들의 총구에서 불을 뿜었고 수류탄을 투척하며 2-3분간 교전하다 비봉, 인왕산, 의정부 방면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당시 교전으로 종로경찰서장이 순직하고 무장공비 1명은 생포됐으나 그 후 자폭했다. 무장공비들은 도주하면서 시내버스에 탄 선량한 시민까지 무차별하게 사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아군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육군단장을 작전 지휘관으로 하여 대대적인 입체 소탕 작전을 전개했다.
1월 22일 새벽 2시 드디어 무장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던 아군은 제34단 92연대가 인왕산 기슭 민가 부근에 숨어있던 무장공비 한 명을 생포했고, 수경사 제30대대는 구암동과 북악산 계곡에서 4명의 적을 사살했다. 1월 23일에는 도봉산 일대에서 제26사단 공병대대가 적 1명을 사살했고, 24일에는 제26사단과 제1사단 장병들이 12명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중 포위망까지 형성하며 적의 퇴로를 좁혀가던 25일에는 송추 일대에서 3명을 사살했으며, 29일까지 전개된 파평산 일대 작전에서 잔당 6명을 추가로 사살하면서 15일간의 무장공비 소탕작전은 종료됐다. 이 작전에서 아군은 16개 부대 19,000여 명이 투입되어 적 사살 29명, 1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지만 미군 4명을 포함한 30명의 아군이 전사하고 52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생포된 김신조는 기자회견에서 난파 목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를 따라왔다는 말을 해 북한의 대남 전략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짐작해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자주국방 폐쇄를 선언,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는 기차 아래 250만 명의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968년 4월 1일)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 아래 창설된 향토 예비군은 오늘날 국토방위의 막강한 예비 전력으로 성장 발전해왔다. 당시 북한은 대남 무력 적화를 위해 전 인민의 무장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군장비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고 정규군을 대폭 증강했다. 그리고 교도대, 노농저기대, 붉은 청년 근위대 등 수백만 명의 예비 전력까지 조직하여 전쟁에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휴전선 전역에서 아군 초소를 빈번히 기습하고 해군 56함의 격침, 경원선과 경의선 폭파, 어선 납치, 무장 간첩 난파 등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 도발을 자행해왔다. 특히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을 위해 31명의 무장 공비들을 침투시켜 온갖 만행을 저질렀고, 1월 23일에는 동해안의 미 정부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하여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에 직면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로 우리는 총력 안보 태세를 갖춰야 했고 제2의 국군인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게 됐다. 당시 향토 예비군은 군 복무를 마친 역전의 용사 250만 명으로 구성됐다. 향토 예비군이 창설된 지 8개월 만인 1968년 11월 초, 북한은 특수요원으로 구성된 124군 부대 소속 무장공비 120명을 울진 삼척지구에 침투시켜 게릴라전을 시도했다.
이들 공비들은 주민들을 협박하여 공산당 가입을 강요했고,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외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이승복 어린이 등 무모한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향토 예비군은 군경 합동작전을 전개하여 이들을 일망타진했고, 이후 수십 차례의 대간첩 작전에서도 빛나는 전공을 세워 향토 예비군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됐다. 역전의 용사들로 다시 뭉친 우리의 향토 예비군, 이들의 건재함은 자주국방의 초석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1968년 10월 30일) 밤 11시 30분 야음이 짙게 깔린 동해안에 괴선박 수척이 침투했다.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 124군 부대 무장공비 120명이 남한을 선동하고 정세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침투, 선량한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무장공비들은 대남 폭력 전술에 따라 경상도 일대 산간마을을 점거하여 혁명 기지화를 목적으로 침투했는데, 1개조 15명으로 구성된 8개조 120명이 3차례에 걸쳐 동해안에 상륙했다. 1968년 10월 30일 2개조 30명으로 구성된 1차 침투조는 특수정을 이용하여 울진 나곡리 고포 해안에 상륙, 매봉산, 고폭산, 오대산을 통해 북상하는 코스로 활동했다. 2차 침투조는 11월 1일 4개조 60명이 울진 나곡리 고포 해안지역으로 상륙하여 응봉산, 매봉산, 향로봉을 통해 북상하는 코스로 활동했다. 3차 침투조는 1, 2차 침투조와는 달리 삼척 월천리 고포 해안으로 침투하여 빈내리와 정선을 경유 북상하는 코스로 활동했는데, 이들 무장공비들은 산간 불황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사상교육을 시키고 불온 서적과 위패를 나눠주며 입당을 강요하는 등 회유와 협박을 했다. 또한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외친 평창군 속사초등학교 개방분교 2학년이던 이승복 어린이는 가족 3명과 함께 무참히 살해됐다. 마을 주민들은 무장공비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못 이겨 동조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주민들은 반동 분자로 몰려 살해당하는 등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한편 무장공비들의 침투 사실이 알려진 것은 앞서 3차 침투 시 아군 해안 경계병이 최초 발견했으나 조치 미흡으로 인해 무장공비들은 침투에 성공했고, 적 침투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11월 3일 울진군 고수동 주민들이 감시를 피해 죽음을 무릅쓰고 릴레이식으로 관할 울진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무장공비들의 침투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뒤늦게 무장공비들의 침투 사실을 접한 대간첩 대책본부는 울진 삼척지구에 의정 사태를 선포했고, 군은 제1군단장을 작전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제36사단, 공수특전단, 해병대, 향토예비군, 경찰 등 11개 부대를 작전 통제하며 본격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했다. 11월 5일 첫 소탕작전을 전개한 군은 경북 봉화 태민해골에서 공비 2명을 사살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삼척의 청옥산에서 1명을 추가로 사살했고, 이튿날엔 민둥산과 흰병산 일대에서 1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군경과 향토예비군의 합동 소탕작전은 밤낮 없이 계속됐고,
11월 8일 삼척철압에서는 무장공비 1명을 처음으로 생포했다. 11일에는 평창 보폭산에서 10명을 사살했고 12일에는 매봉산에서 3명을 사살하고 반야골에서 추가로 1명을 생포했다. 생포된 무장공비들의 진술에 따라 진투 목적과 규모, 도주로가 새롭게 밝혀지면서 군은 대대적인 입체 소탕작전에 돌입. 17일 정선 문흥리에서 2명, 21일 삼척 시문골에서 6명, 28일 구절리에서 1명을 각각 사살했다. 끈질긴 무장공비 소탕작전은 11월 30일 오대산 상원사 부근에서 1명, 12월 20일 강원도 명주 마진해 작전에서 잔당 3명을 사살한 것을 끝으로 군에서는 2개월에 걸쳐 전개했던 소탕작전을 모두 종료했다. 한편 군경 향토 예비군의 합동작전은 적 사살 107명, 생포 7명, 도주 6명으로 작전이 종료됐지만 아군의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아군 전사자는 미군 4명과 민간인 30명을 포함해 82명이 전사하고 67명이 부상당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북 경각심과 반공의식을 더욱 강화했고 무장공비 침투 재발에 대비하여 군내에 공비전담 특수부대를 편성하고 155마일 휴전선에 설치된 목책도 철책으로 교체하는 계기가 됐다.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방송된 이날 특별성명 발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해방 이후 남북분단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분단으로 인한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0년 8.15 선언에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촉구했으며 그 다음 해 우리 측이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했고 지난해 7월 4일에는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음을 상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남북 대화가 근 2년을 끌어왔지만은 그 성과는 기대했던 것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불신이 깊어지고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조국 통일을 국내외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밀고 나가는 가운데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우리의 자주 역량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한 박정희 대통령은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 통일을 국내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서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연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 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은 평화 설린의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 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에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둡니다. 친애하는 남북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 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 완화의 국제 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 앞에는 결코 실망이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용기와 슬기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결의의 번영과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통령 특별성명의 배경에 대하여 김종필 국무총리는 이는 긴장 완화를 지향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실질적인 평화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한 차원 높은 조치로서 북한과의 외교 대결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의 표명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유신과학 수행에 앞장서서
국력배양으로 국가적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 것만이 우리가 냉엄한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며 조국의 영광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국토 건설 계획 또는 이번에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 간의 고속도 도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거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험과 교훈이 있고 의욕과 자신이 있고 인내력과 용기가 있는 한 성공의 결실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으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하고 비통한 가운데서도 조국 건설을 위한 전진의 맥박은 우렁차게 뛰어 민족의 꿈인 경부고속도로가 예정대로 기공되었습니다. 한쪽으로는 공산도배들의 흉계를 쳐부수고 또 한쪽으로는 조국 건설에 앞장서 나가자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이 이렇게 급속히 성장해 나가고 건설이 빨리 이루어져 가는 데 대해서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 있는 괴뢰 김일성 도당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이 빨리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나날이 향상됨에 따라서 가장 위협을 느끼고 질투를 하고 배가 아파하는 놈들이 이북에 있는 김일성 도당들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공산당들은 입으로는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전략은 해방되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 괴뢰 집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전쟁 준비에만 광분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지금 말이 아닐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김일성 도당들이 전쟁 준비에 광분하기 때문에 천리마 운동이다, 7개년 계획이다 하는 것이 전부 허울 좋은 건설 사업이지 전부 전쟁 준비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나날이 커가고 경제가 건설이 되어가고 또한 우리의 국군의 실력이 나날이 커가는 데 대해서 가장 초조하게 생각한 것이 김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를 핵책을 했느냐? 이대로 둬가지고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과 이북의 실력은 점점 더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무장 간첩을 집어넣거나 무장 게리라를 집어넣어서 남한의 불안을 조성하고 치안을 교란하고 경제 건설이 안 되게끔 방해를 하고 대한민국이 대단히 치안이 나쁘고 불안하다 이러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풍김으로써 외국의 실업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경제 협력을 하는 데 대해서 주저하도록 맹글라서 경제 건설이 안 되게끔 비방을 하자는 거예요. 김일성의 뱃속에 김일성 일당들이 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난 환히 거울을 들다보다시피 나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서울에 침입한 무장 공비가 나타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투철한 반공정신, 우리 국민들의 공산당을 미워한 이러한 적개심, 이러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정신적인 무장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한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무력을 가지고 우리를 침략을 해봤자 6.25 때와 같이 헐락헐락 넘어갈 그런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때와 같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우리 60만 국군도 아니라는 것을 공산 집단들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공산 집단의 이러한 무모한 도발 행위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증대되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지금부터 공산 도배들의 이러한 불법적인 도발 행위가 더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절대로 동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집착하고 태산과 같이 자격하고 공산당의 무장 간첩이 들어오면 간첩을 두드리 잡아버리고 게리라가 들어오면 드론 쪽쪽 우리는 잡아버리고 적이 전쟁을 도발해 오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격을 할 그런 태세를 갖추면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이 건설 사업을 조금도 늦춰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한쪽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투쟁을 하면서 한쪽으로서는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싸우면서 건설을 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 앞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둡니다.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전쟁 수단에 호소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인 자중하고 자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우리는 엄숙히 또한 분명히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힘차게 추진되고 있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 현황을 시찰했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대덕군 북면 경부 고속도로와 꿰뚫리게 된 대전 공구인데 몽다리 고개라고 불리우는 이 공구는 난공사인데도 이미 93%의 건설 공정이 완료되어 있어 이곳 대전 공구는 내년 7, 8월경에 완공을 보게 됩니다. 천리를 뻗어가는 고속도로. 이 도로가 하루빨리 개통돼서 서울 부산 간을 단숨에 달리게 될 때 우리 경제 발전의 속도는 더 한층 빨라질 것입니다. 민족 중흥의 대동맥이라고 불리우는 경부간 고속도로의 연내 완공을 위해 건설부에서는 크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과 부산 간 천리길을 잇는 경부간 고속도로 중 가장 난공사인 천안과 대전 간의 공사 현장인데 수시로 현장을 시찰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작업의 진행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면서 일하는 산업전사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전장 438km의 이 경부간 고속도로는 그 폭이 22.4m, 넓은 4차선으로 될 것인데 이미 서울과 오산 간이 개통돼서 지역적인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으며 각 공구별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가지 난공사가 계획 공정의 100%를 초과하고 있어 올 한해 완전 개통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제1산업도로이며 이것이 바로 자립경제를 다짐하는 조국 번영의 길입니다. 번영의 동맥 고속도로.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호남과 영남을 가르는 분기점 대전까지 다다랐습니다. 개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대전 시민경축대회에서 이 지방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잘 활용하는 데 노력하면은 이 도로를 따라 각종 공장과 특수사업장 그리고 관광시설이 들어서서 지방의 산업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거리가 단축되고 사람과 물자를 빠른 시간 내에 이동 수송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효과는 물론이지만은 비상시에는 국방적 효과도 크게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 대전 간이 개통됨으로써 서울 대전 간 종래 4시간 반 걸리던 먼 길이 불과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지척으로 당겨졌는데
이 경부 간 고속도로는 작년 4월에 착공해서 전 공정의 8월이 끝나 대구 부산 간이 12월 말까지 개통되고 대구 대전 간이 1970년 6월에 완공되면은 전 구간이 모두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됩니다. 민족의 동맥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가운데 대구 부산 사이 123km 구간이 완공돼서 1969년 12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개통되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이 부산 대구 사이 고속도로는 착공 1년 2개월 만에 연민원 536만 명과 장비 32만 대가 동원돼서 완공했는데 인터체인지 6군데를 비롯해서 교량 97군데, 농로 159군데, 암거 125군데, 그리고 버스 정류장 10개소가 가설돼서 대구시, 영천, 경주, 언양, 통도사 양산을 거쳐서 부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써 지난날 3시간 남짓 걸리던 거리를 1시간 20분 거리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개통으로 경북 고속도로 총공정은 8할이 진행돼 전체 길이 428km 가운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간에 275km가 완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의 미개통구역 대전, 대구 간은 가장 어려운 공사 구간으로서 터널 5과 낙동강 대교 1개 등 모두가 완공돼서 올 6월에 개통되면 옛날엔 석 달 열흘 걸렸다는 한양 천리길이 5시간 정도로 서울과 부산을 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공업단지를 연결하는 언양-울산 간 민영고속도로도 개통되었습니다. 길이 16km의 4차선으로 준공된 언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간 자본인 한국신탁은행이 18억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번영의 고속도로가 도시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우리 경제가 완전히 균형 자립하게 될 날도 머지 않습니다. 번영의 길 고속도로. 6월 30일 개통을 서두르고 있는 경부 간 고속도로 마지막 구간인 당제 터널 공사가 세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당제 터널 공사는 경부 간 428km의 고속도로에 흠준한 산허리를 뚫은 6개 굴 가운데 가장 길고 난 공사로 알려져 굴진 작업의 안전관리에 이한림 건설부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당제 터널이 완공되는 날 꿈에 그리던 한양 천리길이 하루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한결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는 호남까지도 하루에 달릴 수 있는 가까운 이웃이 될 것입니다. 민족 중후의 대동맥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연민원 892만 8천여 명과 물도저 등 각종 장비 165만여 대가 투입돼 순수한 우리 돈 우리 기술로 가장 싼 값으로 가장 빨리 완공을 보아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그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 2년 반 동안 모든 난관과 애로를 무릅쓰고 예정대로 준공된 이 공사야말로 우리는 당초에 무모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비난을 이겨낸 우리 역사상 가장 거창한 대역사라 하겠습니다. 주풍령의 흠준한 산허리를 꿰뚫고 만경평야를 가로질러 서울과 부산의 천리를 일직선으로 이은 428km의 탄탄대로는 걸어서 보름이 걸리고 달려서 사흘이 걸리던 전설의 길을 불과 4시간으로 좁혀서 농어촌과 도시를 하나로 묶어주게 되고 농촌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 위에 조근대화를 이룩할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총 연장 428km에는 29개 긴 다리와 6개 터널이 가설돼 그 지나는 지점을 그림으로 보면은 수원을 거쳐 천안, 청주, 호남 고속도로와 연결될 대전을 거쳐 460m의 길지 터널을 지나고 옥천과 550m의 당제 터널을 거쳐 김천, 구미, 800m의 낙동대교, 외관을 지나서 금오일교, 대구, 경주, 그리고 울산공업단지와 연결된 언양을 지나서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강교 하번덕에는 고속도로 공사 중 순직자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금옥보다 더 고귀한 것은 인간이 가진 피와 땀이다. 크고 작은 어떤 사업이나 피와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 없고 또 피와 땀을 흘리고 무슨 일이고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 여기 땀 흘려 생명을 바친 77명, 혼을 위로하기 위해 정성 들여 이 탑을 세우고 묵도를 올리니 혼들이여 편안히 깃두옵소서. 이날 대구에서 열린 시민 경축대회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야말로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이 얽힌 민족적인 일대 예술작품이라고 찬양하면서 이 공사를 통해 우리의 저력과 무한한 에너지와 강인한 의지를 가진 민족임이 실증되었다고 말하고 이제부터 전 국민은 여기에서 얻은 자신과 의지와 용기로서 조국 근대화 작업에 단결해 나간다면 거지않은 장래 자립과 이 말씀은 1970년 7월 7일 대구 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에서의 치사 내용입니다. 친애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내외 주민 여러분, 구라파 사람들은 흔히 10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락키 세븐이나 이런 말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숫자를 모두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1970년 7월 7일 이 좋은 날을 택해서 우리들의 오랜 꿈이요 우리 민족의 수건이었던 경부간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을 보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경축해 맞이하는 바입니다. 이 길은 총 연장 428km, 우리나라의 이수로 따진다면 천리하고도 약 70리가 되는 장장 천리길을 이제부터는 자동차로서 4시간 반이면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재작년 1968년 2월 1일 서울 근교에 있는 원주리에서 처음으로 기동식을 올린 이래 만 2년 5개월 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오늘 예정대로 완전히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공사는 우리 역사상 가장 거창한 대역사였습니다. 그 공사의 규모나 여기에 투입한 예산이나 여기에 동원된 인력이나 장비나 물자나 모든 면으로 봐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거창한 건설공사였습니다. 68년 2월 1일 기공식 날 내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를 다시 상기를 합니다. 이 경부 고속도로야말로 우리의 조국 근대화의 상징적인 도로이며 남북 통일에 직결되는 도로란 말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공사는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인력과 장비와 물자와 사람의 노력이 동원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공사비만 하더라도 429억 원. 며칠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대단히 재미있는 그런 통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429억이란 우리 돈은 우리나라에 우리가 쓰는 100원짜리 지폐를 서울서부터 경부 고속도로에다가 쭉 깔 것 같으면 그 길이가 경부 고속도로를 75회 왕복을 할 수 있는 그만한 거리다. 이러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429억이란 돈이 얼마만한 액수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정설부 장관의 시사에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장비가 동원이 되었고 사람이 동원이 되었고 물자가 동원이 되었고 동시에 여기는 고귀한 희생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사기간에 불행하게도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이 77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인간의 피와 땀과 의지의 결정으로서 이루어진 공사다. 우리 민족의 피와 땀과 의지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민족적인 대예술 작품이다. 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공사는, 이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전부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우리 돈으로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외국의 원조나 사광이나 이런 것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순수히 우리 돈으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진에 의해서 했다. 외국 사람의 기술의 지도를 받지 않고 우리 기술만 가지고 했다. 또한 이 공사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고속도로에 비할 것 같으면 가장 싼 값으로 했다. 또한 가장 빨리 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 같은 나라의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몇 년 전에 일본 동경에서 나고야까지 가는 소위 동명 도메이 고속도로가 총연장 340km가 조금 넘는데 우리 경부 고속도로보다 전 100km가 짧은 구간이었지만은 여기에 투입된 공사비는 매 킬로당 1km당 약 7억 원, 우리 돈으로 따져서 7억 원 내지 1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부 고속도로는 매 킬로당 약 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약 7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 또한 이 공사 기간도 일본의 도메이 고속도로는 7년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100km가 더 먼 거리를 1년 반 만에 완공을 했다. 이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으로 가지고 또 우리의 기술로 가지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경부고속도로를 맺는다는 것은 이건 거의 무모한 공사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과거의 상식으로 본다면 이것이 무모하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남이 무모하고 불가능하다는 이 고속도로를 꾸덕꾸덕 시작을 했습니다. 남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또 과학적인 검토와 분석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속도로를 착수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모하고 불가능하다는 이 428km의 고속도로를 우리의 공무원들과 우리나라의 건설업자들과 우리나라의 기술진들과 우리나라의 노무자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 힘을 경주를 해서 전 경력을 여기다 다 쏟아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기술을 동동원을 해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내걸렸던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경제 발전과 산업 근대화에 여러 가지 큰 공헌을 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처음에 착수할 때에는 물론 경제적인 분야,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 이런 데 대한 목적이 첫째 목적이었지만 나는 이 고속도로를 만들 때 이런 경제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한 민족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국민이 얼마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우리 민족의 능력을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도 남 못지않게 무한한 민족적인 저력을 가진 민족이고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강인한 의지력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증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일단 하겠다고 결심한 일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을 우리는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민족적인 자신을 얻었다는 것은 이 도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물질적인 효과보다도 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부고속도로에 이어서 금년 4월에는 호남으로 가는 호남고속도로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국의 주요한 간선도로는 제3차 5개년 계획이 끝날 무렵까지는 거의 고속화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우리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사의 준공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이한림 건설부 장관 이하 모든 공무원들과 또 이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자들과 기술자 또 군에서 나온 공병 장병을 포함한 건설부 감독관들 이러한 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동안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었으며 24시간 그들의 모든 정력과 심혈을 총경주해서 이 공사를 완공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감독관들은 공사 현장에서 현장의 노무자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거의 자기 가정에는 한 달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로 여기에 전 심혈을 경주했습니다. 또 나는 이 공사에 참여한 우리 건설업자들의 그 애국심에 대해서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지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맡을 때에는 그 공사를 맡음으로써 어떠한 이익이 있거나 돈을 벌 수 있어야만 맡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모든 건설업자들은 내가 알기로는 전부 적자를 내고 결손을 본 걸로 압니다. 이분들은 이 공사에 처음 착수하면서부터 이 공사에서 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 자진해서 여기 참가하기를 희망했고 이 공사에서 비록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역사적인 공사에 참여한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헌신적으로 이 공사를 시공하고 오늘날 예정대로 완공을 시킨 데 대해서 나는 깊이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사에 참여한 우리 공무원, 건설업자 또는 감독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기록에 남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오랜 꿈이 하나 실현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민족적인 자신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속도 도로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인 것입니다. 이 고속도 도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조국 근대화 작업과 발맞춰 매년 앞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국민들이 더욱 단결해서 이 경부 고속도로에서 얻은 자신과 의지와 용기로서 앞으로 조국 근대화 가업을 추진해 나갈 것 같으면 나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들이 대망하는 자립과 번영의 찬란한 내일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을 믿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공사에 참여한 모든 관계관, 건설 시공업자, 기술자, 감독관 또한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